안녕하세요. 방과후 시간에 나눠드린 프린트,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린트에서 136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고요. 136페이지 1번부터 풀이를 시작합니다. 자, 1번 보시면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는 문제에 보시면 처음에 정지 상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속도가 30m/s로 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질량은 2000kg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실 때는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요. 질량 자리에다가 2000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 속도 자리에다가 30m/s니까 30 대입하시고요. 처음 속도는 정지했으니까 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6만 kg/m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문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1번에서 자동차의 질량 2000kg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처음에 정지 상태, 나중에 30m/s라고 했어요. 거기에 힘이 얼마만큼 작용하고 있었냐면 1000N만큼 작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속도가 변하는 동안에 힘이 작용한 시간은 얼만큼이냐라고 얘기했거든. 여기에서 우리가 힘이 작용한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이때 이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더라. 이 공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1번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6만이라고 이미 구했거든요. 그리고 힘의 크기는 1000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구하시면 60초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으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3번 같은 경우는 탁구공이 있는데요. 이 탁구공이 3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때 질량은 0.03kg이라고 얘기했었네요. 1000분의 3kg이에요. 근데 이 탁구공이 처음에는 탁구채로 20m/s로 가다가 탁구채가 쳤더니 10m/s로 돌아 나오고 있거든요. 방향이 변했습니다. 이거 꼭 잘 봐주시고요. 이때 구하라고 한 건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네요. 충격량 같은 경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좀 넓은 데다 쓸게요. 그러면 질량의 크기는 0.003이라고 얘기했고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시면 되는데요. 나중 속도가 10이야. 그런데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 처음 속도 20 대입하시면 결국 답은 0.09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에서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프의 세로축을 보시면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축이 시간이거든요. 이 그래프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바로 면적이라고 했었거든. 면적은 가로축과 세로축을 곱하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더니 힘 곱하기 시간이 나와서 결국 면적은 충격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량은 늘상 얘기하고 있지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4번에서 보시면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이 그래프의 면적만 구하시면 되네요. 그럼 앞에 거 삼각형에다가 뒤에 거 사각형 요만큼 면적 더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가 25Nm/s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5번도 이어서 볼게요. 5번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3초 후에 이 물체의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3초일 때는 이 물체가 힘을 3초까지 받았으니 그동안 물체의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고 있지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이 물체의 질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0kg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구할 건 3초 후에 나중 속도이기 때문에 그냥 V 써주시고 이 물체는 여러분들이 4번 문제에서 확인을 하시면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속도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속도 값을 구하시면 근데 이 값이 얼마냐면 아까 그래프의 넓이 25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 25 대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속도의 크기가 2.5 m/s라는 거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도 보시면 똑같은 야구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두 개의 야구공에 뭐가 같다? 맞습니다. 질량이 같다는 거 먼저 체크하시고요. 질량이 같은데 아래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A 야구공 같은 경우는 힘 높이 그려져 있고요. B 야구공 같은 경우는 힘 낮게 그려져 있습니다. 세로축은 힘이고요. 가로축은 시간인데요. 이때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그저 힘 시간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곧 충격량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말미에 A 그래프
그래프가 만드는 넓이와 B 그래프가 만드는 넓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A가 만드는 면적의 크기와 B가 만드는 면적의 크기가 같은데 이때 면적이 의미하는 건 곧 충격량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이 같다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량이 같으면 이 충격량은 곧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역시 같다라고 놓을 수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면적이 같으니까 충격량 같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체크해야 할 건 충격량이 같으니 힘과 시간은 동시에 증가하거나 동시에 감소할 수 있다? 그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는 감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충격량이 일정하다는 이 조건 하에 힘이 커지면 반대로 시간은 작아져야 하므로 A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아요. 대신 힘이 큰 상태이고요. B 같은 경우는 시간은 길어요. 그러나 힘은 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A가 힘이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급번이요. 우리가 아까 A와 B의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같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면 되잖아. 그쵸? 그리고 지금 이 두 개의 야구공은 질량이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디귿에서 뭐라고 했냐면 충돌 전에 두 개의 속도가 같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질량이 똑같으니까 처음 운동량이 똑같다는 소리지. 그렇다면 충돌 후의 속도는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얘네 두 개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면 충돌 전 속도가 같으니까 당연히 충돌 후에도 속도가 같아야 변화량의 크기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디귿번은 틀렸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답이 기억 니은이에요. 3번이요. 자, 이제 137페이지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1번에서는 A와 B 물체가 둘 다 무슨 운동하고 있냐면 자유낙하 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A와 B는 지금 서로 다른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얘네 둘은 같은 높이가 아니니까 지면에 도달할 때의 시간이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근데 A 같은 경우는 지면에 도달했을 때 T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도가 V라는 거, 그 다음에 V가 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은 T라는 거 문제상에서 조건 체크해 주시고요. 일단 A와 B는 무슨 운동을 할 거냐면 자유낙하 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 방향이 아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곧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 중력이라는 힘은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할 거냐면 속도 변화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가속도 값이 얼마냐면 우리가 9.8이라고 말하는 이 중력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1초당 9.8m/s씩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었냐면 시간에 따라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막 9.8, 19.6 이렇게 숫자까지 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그래프의 모양만 보시면 되는데 속도 변화가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니 이 그래프의 모양이 비례를 나타내는 상태이고요. 이 그래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속도와 시간값은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속도와 시간이 비례한다는 건 속도가 2배 증가해, 그럼 시간도 2배 증가해. 속도가 3배 증가해, 시간도 3배 증가해 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세요. A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가 V였어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T초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 보시면 B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도가 2V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몇 배 차이냐면 2배 차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역시 몇 배 차이야? 시간도 2배 차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2T라고 간단하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 비슷한 문제가 바로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도 똑같이 A에서는 자유낙하 운동하고 있고요. B는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얘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의 크기가 10m/s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 물체가 10m/s가 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초라고 되어 있거든. 그리고 나서 B로 가요. B는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에서 서로 다른 운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수평에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힘이 0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속력이 변하지 않는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반면 수직 방향에서는 힘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에서는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일자로 이렇게 그렸었고요. 수직 방향에서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대각선으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렸었거든.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를 활용할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의 말미에 B가 지면에 도달할 때 연직 방향의 속도가 5m/s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연직 방향은 수직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직 방향에서 무슨 운동한다 했어? 등가속도 운동한다 했어. 근데 우리가 아까 등가속도 운동 이 그래프에서는 속도와 시간이 비례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속도가 몇 배 증가하면 똑같이 시간도 몇 배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A에서 10m/s만큼 속도가 증가하는데 1초가 걸렸대. 그런데 B는 5m/s까지밖에 증가를 못했어. 절반이죠. 그러면 B가 지면에 도달하는 동안 이 5m/s까지 속도가 증가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딱 절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초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었냐면 수평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느냐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수평 방향에서의 이동거리 등속운동이라고 했으니 S는 VT에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V는 속력이고요. T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수평으로 던져진 속력이 2m/s라고 되어 있으니 2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답은 1m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137쪽 3번 문제입니다. 137쪽 3번 문제에서도 역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때는 세로축의 운동량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굳이 면적도 기울기도 구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세로축에 있는 수치만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3번에서 구하라고 한 건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충격량 구하는 공식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요. 이걸 통해서 힘은 시간분의 충격량이다 이렇게 유도할 수 있고요. 이때 충격량은 곧 뭐와 똑같다라고 했냐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으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델타 P를 대입하셔도 돼요. 여기에다 그대로 숫자 대입 넣을게요. 몇 초라고 했냐면 2초 후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에다가 2초 대입하시면 되고요. 나중 운동량의 크기 2초일 때니까 12 대입하시면 되고요. 처음 운동량 0초일 때니까 0이거든요. 그래서 12 빼기 0 하시면 힘의 크기는 6N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는 문제가 굉장히 긴데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일단 A가 2kg인데요. 2m/s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미친 듯이 가다가 B에게 충돌을 하네요. 그랬더니 오른쪽 그래프는 A가 받은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FA라고 간단하게 쓸게요. 그래서 A가 받은 힘과 시간에 따라서 A가 받은 힘을 그래프로 그렸더니 이때 넓이가 2N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넓이가 의미하는 건 곧 뭐라고 했냐면 충격량이라고 했는데 힘이 A가 받은 힘이라고 했으니 충격량도 역시 A의 충격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4번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충돌 시에 B의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A가 열심히 가서 B에 충돌을 했어. 그러면 충돌했다는 소리는 A가 B에게 충격을 가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충격은 힘이라고 했어요. 근데 A가 B한테만 충격을 가할까? 아니에요. 얘네가 충돌하는 동시에 B도 A에게 충격을 가합니다. A가 요만큼 가서 B에게 충돌을 하면 B가 A에게 힘을 주면 A도 B를 역시 밀 거라고요. 그래서 B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고요. A는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이때 서로 힘을 받는 크기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충돌할 동안에 시간은 당연히 동시다발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역시 일치합니다. 그래서 A의 충격량이 2라면 B의 충격량도 역시 똑같이 2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할 게 있는데요. 5번 같은 경우에는 A의 충돌 후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요. 그 다음에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면 됩니다.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A 거 구하는 거예요. A의 질량은 2라고 되어 있으니 M에다 2 대입하시고 나중 속도 구해야 되니 그냥 V 쓰시고 처음 속도 아까 2m/s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2 대입하시면 되거든. 얘는 곧 충격량과
같다 했으니 아까 그래프에서 충격량의 넓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넓이가 2였어. 그래서 2 쓰면 돼.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충격량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A가 힘을 받을 때 어느 방향으로 받는다라고 했냐면 A가 열심히 가서 B에 부딪히면 B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지만 A는 B가 A를 민 거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힘이 마이너스이면 충격량도 역시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충격량 구하는 공식이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힘이 마이너스면 충격량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한다는 거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V값을 구하시면 1m/s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여러분 통합과학 방과 후라고 되어 있는 프린트를 찾아주시고요. 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야구공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야구 선수가 운동량이 같은 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공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공이 날아오고 있어. 한 놈은 야구장갑으로 받을 거고 한 놈은 야구방망이로 칠 거다. 근데 이때 똑같은 운동량을 가진 애가 날아오고 있다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합시다.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둘 다 같은 운동량이다 라고 했으니 P0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 같은 경우는 야구장갑으로 받았어.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얼마냐면 나중 운동량이 0이라는 소리고요. 이 야구방망이는 이 날라오는 공을 쳤어요. 그러면 0이에요? 아니에요? 그저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0.1이라고 치자. 운동량의 크기가. 이때 우린 운동량의 변화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시면 되잖아요. 가 같은 경우는 0 빼기 P0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기는 그냥 P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나중 운동량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방향이 쳤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량에다가 무슨 표시를 해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표시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0.1 빼기 처음 운동량 P0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근데 빼기니까 어쨌든 0.1에다가 P0를 더 해주는 거잖아. 그렇다는 건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 자체가 누가 더 크단 소리냐면 나가 운동량의 변화량 자체가 더 크단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나가 가보다 더 큰 걸 고르라고 했거든요. 운동량의 변화량 나가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늘상 뭐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었냐면 충격량이랑 똑같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량도 역시 나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충격력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문제의 말미에서 보시면 공과 야구 장갑이 충돌하는 시간이랑 공과 야구 방망이가 충돌하는 시간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야구 장갑이랑 충돌하는 시간이 더 길었대. 그렇다면 가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비교했을 때 가의 시간이 더 길었다라고 표시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가 더 크다고 했어요. 근데 반면에 나가 시간이 더 짧대. 그러면 당연히 나가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충격력도 역시 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매우 간단하죠. 이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힘 시간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면적이라고 했었고요. 면적이 의미하는 건 곧 충격량 I라고 했네요. 그래서 얘는 사각형을 띄고 있으니 간단하게 면적을 구해주시면 40, 이게 바로 충격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물체의 질량은 2kg이라고 되어 있고요. 처음 속도는 10m/s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물체의 나중 속도를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요. 질량이 2kg이라고 했으니 2 대입하시고요. 나중 속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그냥 V라고 놓으시고 얘는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냐면 오른쪽으로 10m/s였으니까 그냥 10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곧 얼마냐면 이 그래프의 면적 40이라고 하시면 되네요. 그러면 나눠서 계산해봐요. 30이에요. 답은 30m/s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는 야구공이 날아와서 방망이로 치어서 다시 돌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에 보시면 매우 많은 조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건을 먼저 챙길게요. 먼저 질량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질량의 크기 0.5kg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야구공의 처음 속도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야구공에 충돌하기 직전 30m/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0를 30m/s라고 놓고 그 다음에 야구 방망이로 치고 나서 돌아 나올 때의 속도 50m/s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치고 나서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50m/s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돌하는 동안의 시간이 얼만큼 걸렸냐면 0.1초라고 했거든요. 이 4개의 조건을 잘 대입하도록 합시다. 기억번에서 보시면 충돌 직후에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운동량은 우리가 간단하게 질량에다가 속도만 곱하시면 되거든요. 질량의 크기는 0.5라고 되어 있고요. 충돌 직후의 속도 아까 마이너스 50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2개 곱하시면 25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절대값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 구하라고 한 건 충격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충격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힘이라고 했었는데 힘을 구하실 때는 시간분의 충격량 또는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셔서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먼저 구하려고 하는데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에다가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질량은 0.5라고 했고요. 아까 나중속도 마이너스 50, 처음속도 30이라고 했으니 빼기 30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40이야? 네, 40이에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40이라고 구하신 다음에 그걸 시간 0.1초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격력의 크기는 400N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려요. 그 다음에 D급번을 볼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야구 방망이로 쳤을 때의 운동량의 크기를 40이라고 구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곧 뭐랑 똑같냐면 충격량과 똑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D급번에서 구하라고 한 게 충격량을 비교하라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야구 방망이 대신에 야구 장갑으로 바뀌었을 때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야구 방망이와 야구 장갑의 차이점은 뭐냐면 야구 장갑은 공을 받을 거잖아. 그래서 나중 속도가 0.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실 때 나중 속도 자리에다 0을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는 질량 0.5에다가 나중 속도 자리에다 0 대입하시고 처음 속도에 빼기 30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가 나와? 그래, 15가 나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야구 방망이로 쳤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 40이라고 했고 야구 장갑으로 바뀌었을 때 15라고 했으니 원래 거에다가 8분의 3을 곱해야 1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D급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답이 4번인가 봐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시면 A물체도 B물체도 벽에 가서 부딪혔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지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존재하게 될 텐데요. 오른쪽 그래프에 정말 감사하게도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의 크기가 A에서는 2S, B에서는 3S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건 곧 충격량 I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딱 봐도 면적이 누가 더 커? 그죠? B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충격량은 B가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힘을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힘을 구하실 때는 시간분의 충격량 하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충격량은 FT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프 보시면 시간이 각각 다른 거 알 수가 있습니다. A는 T만큼 B는 2T만큼 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 거 B 거 각각 공식을 한번 써보자. 그냥 이렇게 쓸게요. 먼저 A 같은 경우는 시간이 T만큼 걸렸는데요. 아까 이 충격량의 면적 크기가 ES라고 했습니다. 이게 A 거의 힘이야.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시간이 2T만큼 걸렸다 했으니 시간 자리에 2T 대입하시고요. 충격량의 크기는 면적이니까 3S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와 숫자 2와 2분의 3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뒤에 있는 T와 S는 약분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힘은 누가 더 크냐면 A가 힘은 더 크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에어매트야. 에어매트에 공기가 주입되어 있을 때와 주입되어 있지 않을 때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얘들아, 우리가 에어매트에 떨어지나 그냥 에어매트에 공기 없을 때 떨어지나 충격량은 다르다 했어요? 똑같다 했어요? 그쵸? 충격량은 똑같아요. 대신 우리는 덜 다치게 하기 위하여 충격력, 받는 힘을 줄이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때 힘을 줄이기 위하여 하는 건 그저 접촉하는 시간을, 충격을 받는 시간을 반대로 늘려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어매트는 시간을 늘렸다, 그래서 힘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 A는 공기가 주입되어 있을 때고요. B는 주입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큰 값을 고르래요.
그리고 나서 기억을 보시면 기억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늘 충격량과 똑같다라고 했거든요. 공기가 있는데 떨어지든 없는데 떨어지든 충격량의 값은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둘 다 똑같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본에서는 접촉 걸린 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걸린 시간은 우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치에서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인다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공기가 주입되어 있을 때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충격력,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힘의 크기는 충격량이 똑같다면 시간이 길어져. 그럼 반대로 힘은 줄어든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주입되어 있을 때 힘이 작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힘은 B가 더 커요. 그래서 답은 니은이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봅시다. 이 물체는 2m/s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벽과 충돌을 합니다. 그때의 운동량 그래프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운동량이 처음에는 12였대. 여러분들이 운동량 그래프가 나오면 그냥 수치만 읽어주면 되거든요. 그것 자체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될 테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량의 크기가 12였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의 크기가 -5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나중 운동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운동량도 마이너스를 가질 수 있다고 했어. 왜요? 그쵸. 속도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운동량을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하는데 속도가 마이너스이면 운동량도 마이너스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 운동량이 -5라는 건 속도가 마이너스 값을 가졌다라는 의미고요. 결국 이 물체는 벽에 부딪히고 나서 튕겨져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물체의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각각 구해보도록 합시다. 처음 운동량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은 질량 곱하기 속도 요식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근데 문제상의 처음 속도는 2m/s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질량에다가 2 대입하시면 되네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질량의 크기는 5kg이구나 라고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할 수 있는 건 나중 운동량을 통해서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어. 나중 운동량이니까 제로 빼고 나중 운동량의 크기는 나중 운동량은 -5래. 얘도 역시 질량 곱하기 속도 하시면 되는데 질량의 크기를 좀 전에 5라고 구했어. 근데 운동량이 -5니까 속도 값이 -1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충돌 전의 속도가 2m/s다 라고 문제상에 나와 있는데요. 충돌 후의 속도는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처음 속도보다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D급번 맞는 내용입니다. 기억도 아까 맞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선 뭘 구하라고 했냐면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충격량은 곧 뭐랑 똑같다라고 했냐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 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잖아. 근데 나중 운동량은 -5, 처음 운동량은 10. 그래서 -5 빼기 10 하시면 -15만큼이 나옵니다. 근데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 그냥 15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답은 5번이요. 자, 이제 7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7번 문제는 가와 나의 상황이 사실 똑같긴 합니다. 둘 다 질량이 m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처음 속도가 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부딪히고 나서 둘 다 정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을 구해봅시다. 둘 다 질량은 m이라고 했고요. 처음에 속도가 v라고 했으니 둘 다 처음 운동량은 얼마냐면 mv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얘네는 둘 다 벽에 부딪히고 나서 정지했거든요. 그래서 가도 나도 둘 다 나중 운동량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실 때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0 빼기 mv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mv라고 하시면 되는데 기억번에서 구하라고 한 건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 그냥 mv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보시면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우리가 충격량과 똑같다라고 했거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면 충격량도 역시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어요. D급번에서는 힘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힘이 가가 크냐 나가 크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일단 충격량의 크기는 같단 말이야. 근데 문제의 말미에서 보시면 걸린 시간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에서의 시간을 T가라고 쓰고요. 나에서의 시간을 T나라고 썼을 때 가의 시간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힘은 가의 힘과 나의 힘 이렇게 쓴다면 나의 힘이 더 크다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충격량이 같다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충격량이 같으면 힘과 시간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힘은 나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답은 기억이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는 철수와 민수가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때 공이 받은 운동량 그래프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운동량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수치만 읽어주시면 간단하게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는데요. A도 B도 나중 운동량은 얼마냐면 둘 다 P입니다. 그리고 처음 운동량은 0이에요. 그래서 A도 B도 둘 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나중 운동량 P 빼기 처음 운동량 0 하시면 크기는 P다 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랑 똑같다라고 했냐면 충격량이랑 똑같다라고 했으니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T1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T1은 여기에요. 여기에서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격량의 크기는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똑같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보시면 되는데 T1일 때는 운동량이 A가 더 커. A는 이미 P에 도달을 했는데 B는 아직 P에 도달을 못했거든. 그래서 충격량은 A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맞는 답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T2일 때 속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T2일 때는 A도 B도 둘 다 운동량이 P일 때예요. 근데 이 운동량을 뭘로 나눠줘야 여러분들이 속력을 구할 수 있냐면 그저 질량으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둘 다 운동량은 P인데 A 같은 경우는 질량이 M이고요. B 같은 경우는 질량이 EM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는 MV에서 속도를 구하시려면 M분의 P 하시면 되거든요.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가 큽니다. 그래서 속도는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D급번이요. D급번에서 구하라고 한 건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시려면 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A는 운동량의 변화량 P까지 도달하는 동안에 T1밖에 안 걸렸어. 근데 B는 똑같이 그 운동량 P에 도달하는 동안에 T2가 걸렸거든요. 우리가 이때 힘은 어떻게 구하냐면 시간분의 충격량 또는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충격량이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작을수록 힘이 커진다라고 했거든요. A가 시간이 작습니다. 따라서 A가 힘이 더 크겠죠. 근데 D급번에서 보시면 A가 B의 평균 힘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A가 힘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 D급번은 틀린 말이네요. 답은 기억 니은 3번이요. 자, 이제 9번 보겠습니다. 9번도 보시면 철수와 민수가 서로 밀치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운동량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운동량 그래프에서는 수치만 그대로 읽어주시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운동량이 나중 운동량은 300이라고 되어 있고요. 처음 운동량은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운동량의 변화량은 300이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똑같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때 충격량은 철수도 민수에게 밀렸으니 충격량이 작용할 거고요. 민수도 철수에게 밀렸으니 충격량이 작용할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그죠? 서로 밀 때의 힘의 크기가 작용반작용으로 똑같다라고 했으니 시간도 동시다발로 밀기 때문에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의 크기도 같고 시간의 크기도 같으니 충격량의 크기도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충격량의 크기는 300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니은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 볼게요. 기억 보시면 T일 때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T일 때 철수와 민수의 속력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이때 속도는 질량분의 운동량이거든요. T일 때 운동량이 같을 수는 있어. 그런데 지금 얘네 둘은 질량의 크기가 다르잖아. 철수는 50kg고 민수는 60kg거든요. 질량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의 크기도 달라야 합니다. 절대 같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D급번이요. 2T일 때 철수의 속력 구하라고 했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아까 300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 300은 곧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처음에 정지했었으니까 처음 속도가 없고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시면 그게 300이라는 소리거든. 근데 철수는 질량이 50이야. 그러니까 속도가 6m/s 크겠죠? 디귿은 틀렸어요. 답은 니은이요. 자, 이제 10번 문제 봅시다. 10번 문제는 A도 B도 벽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오고 있는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을 각각 구해봅시다. A 같은 경우는 질량이 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처음 속도가 3V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곱하시면 3MV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을 P라고 쓰시면 질량 M에다가 EV라고 되어 있으니 EMV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EMV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B로 갑시다. B는 질량이 EM이고요. 처음 운동량을 구해주시면 EM에다가 처음 속도가 3V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곱하시면 6MV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중 운동량도 역시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시면 되는데 얘도 역시 튕겨져 나왔어요. 그래서 속도에다가 마이너스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량 EM에다가 마이너스 V 곱하시면 마이너스 EMV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기억번에서 보시면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가 누가 더 크냐면 충돌 후에 둘 다 EMV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A와 B가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 구하라고 한 거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충격량의 크기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시면 되죠. 왜냐면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그래서 각거 구하시면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2MV에서 처음 운동량 3MV를 빼시면 되거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5MV라는 거 구해주시고요. B 같은 경우는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2MV, 처음 운동량 6MV. 그래서 마이너스 2MV 빼기 6MV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8MV라고 하시면 됩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나가 더 크기 때문에 충격량도 역시 나가 더 큽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걸 구하라고 했구나. 자, 얘들아, 나가 충격량이 더 크다. 그래서 니은번도 아니에요. 나가 더 크니까요. 자, 다음에 D급번에서 구하라고 한 건 충격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충격력을 구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분의 충격량 또는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하시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보시면 문제 말미에 A와 B의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이 B가 A의 2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A에서의 시간을 T라고 해볼게. 그러면 B가 2배라고 했으니 B에서 걸린 시간은 2T라고 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F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먼저 A 걸 구하시면 A에 걸린 시간은 T라고 했으니까 T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5MV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A 거야. 그 다음에 B 거. B는 걸린 시간 2T분의 충격량의 크기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8MV라고 했거든요. 이게 B 거예요. 이거 비교하시면 똑같은 문자들 다 약분시켜서 숫자만 비교하시면 A는 5가 남고요. B는 4가 남거든요. 그래서 A가 힘이 크다는 거, 가가 힘이, 맞구나. A가 힘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큰 경우는 D급번이네요. 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3번이네요. 자, 이제 드디어 11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운동량 충격량의 마지막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지금 공이 발 쪽으로 오고 있어. 둘 다 질량이 m만큼이라고 되어 있고요. A 같은 경우는 처음 속도가 2V였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V였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A와 B가 받은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충격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문제상에 이 면적이 4MV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A도 B도 면적의 크기가 4MV이니 A와 B의 뭐가 같다? 그래서 충격량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충격량은 또 뭐랑 똑같냐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에 쳐보시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비교하거든요. 둘 다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번에서는 힘을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A와 B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 그러면 힘과 시간은 서로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충격량이 같은데 B가 시간이 2배야. 그러면 반대로 힘은 A가 2배여야겠죠. 그래야 충격량이 같을 수 있습니다. 충격량이 같으니까 시간이 증가하면 힘이 반대로 감소해야 하는데 시간은 B가 2배 크니까 힘은 반대로 A가 2배 커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힘은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맞는 답이네요. 그 다음에 D급번이요. 충돌 직후의 속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네 둘 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4M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는 공식 델타 P는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이잖아. 그런데 얘네 둘 다 질량의 크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질량은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4MV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4MV 이렇게 쓰시면 질량 이렇게 약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 변화량을 4V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A 같은 경우는 처음 속도가 얼마냐면 아까 2V라고 했고, B 같은 경우는 처음 속도가 V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공이 날라와서 발로 찼어.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할 때 나중 속도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값을 더했을 때 4V가 되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A 같은 경우는 2V가 되어야 더했을 때 4V가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3V가 되어야 더했을 때 4V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의 속력은 A와 B가 서로 다르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B의 나중 속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 기억 니은입니다. 4번이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운동량과 충격량, 특히 이 방과 후 시간에 나눠준 이 프린트가 이 뒷부분에 있는 문제가 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잘 외우신 다음에 이거 적용할 수 있으셔야 되니까 계속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